자, 이번 동영상 강좌는 블렌더 모디파이어스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.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. X키를 눌러서 큐브를 삭제하고 Shift A를 눌러 먼키를 추가합니다. 우측에 보시면 자, 이곳에 Properties 패널이 보입니다. 그 Properties 패널 상에 보면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콘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입니다. 자,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, 현재 먼키 모델이 선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많은 모디파이어 중에 Subdivision Surface를 설명하겠습니다. 이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Subdivision이 추가되어 나옵니다. 자, 우선 왼쪽에 이 버튼을 보면요. 이것은 이 Subdivision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펼치고 접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이제 조그마한 텍스트 필드가 보이는데 자, 여기에서는 이 모디파이어의 특정한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subdiv 1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면 subdivisions라는 부분이 보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view라는 난이 있고 그리고 render라는 난이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view라는 곳에 현재 값이 1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view라는 곳에 값을 변경시키면 이렇게 subdivision의 결과가 바뀝니다. 다시 말해서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숫자는 subdivision이 적용되는 subdivision 레벨 값을 지정합니다.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 안에 메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값을 변경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값이 0으로 지정이 되면 subdivision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메쉬 구조를 보여줍니다. 실제로 원래 그 오리지널 모델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1, 2, 3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메쉬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. 보통의 경우 2가 많이 사용됩니다. 그리고 이 화면 상단에 보면 바로 이곳에 VE라는 즉 Vertex Count와 FA라는 즉 이 Face, 이 면의 카운트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개수가 507개 그리고 면의 개수는 500개인데 이것을 추가로 1로 했을 때는 이 개수가 2000개로 늘어나고 또 이것이 2로 되었을 때 3으로 되었을 때 각각 그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view는 실제 화면상에 이 subdivision이 적용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값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2로 해줬을 때는 이 subdivision이 레벨이 2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여줄 거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보여주는 것이고요. 자, 이 렌더 값을 주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을 렌더링 했을 때 subdivision 값이 2로 적용되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. 실제로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 렌더 값이 2로 되었을 때 그 2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납니다. 보통은 이 view와 렌더 값을 동일하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의 구조가 많이 복잡하거나 혹은 많은 모델들을 한꺼번에 화면에서 처리해야 될 경우에 이 값을 즉 이 view의 값을 너무 많이 높이 주게 되면 화면 처리가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이 렌더 상의 값은 실제로 마지막 결과물은 4로 주는데 대신에 화면상에 작업할 때는 1로 잡아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작업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마지막 결과물을 4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 렌더링 했을 때 값은 이제 4가 적용되는 아주 부드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view는 1로 잡아놓으면
이렇게 약간 각진 모습이 살짝 보이게 되고 렌더를 4로 했기 때문에 실제 렌더링 했을 때는 이 결과물이 훨씬 부드럽게 보여집니다. 다시 2와 2로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측에 보면 상단에 이 4개의 아이콘들이 보입니다. 자, 이 첫 번째 이 카메라 아이콘은 실제로 이 서브 디비전의 결과물을 렌더링 할 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. 만약에 이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화면상에서는 이 서브 디비전 레벨 2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렌더링 했을 때는 이 서브 디비전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결과물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 눈 모양의 버튼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게 해줍니다. 우리가 이 버튼을 비활성화를 시키면 화면상에 우리가 지정한 이 서브 디비전 레벨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적용이 되어서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렌더링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 버튼은 에디트 모드 상에서 이 서브 디비전의 적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줍니다. 지금 현재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겉을 싸고 있는 케이지와 실제 모델이 서로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 모델상의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 버튼을 비활성화시키면 바로 이렇게 그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, 즉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귀 부분에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 우리가 케이지를 넘겼을 때 이 실제 안의 모델은 이 케이지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. 자, 경우에 따라서는 이 케이지에 있는 이 점들이 이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위치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합니다. 그러면 처럼 이렇게 케이지에 있는 점들을 이동시킬 때 바로 실제 그 모델의 결과물과 동일한 위치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탭 키를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면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.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그 결과가 렌더링 결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자, 우측에 보면 이 X 버튼이 있습니다. 이 X 버튼은 모디파이어를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. 지금 현재 원숭이 모델에 이 서브 디비전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만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이 모디파이어를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서브 디비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. 현재 이 서브 디비전 값이 2로 지정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었는데요. 자세히 보면 역시 이 퀘드로 이루어지는 이 표면에 각들이 보여집니다. 만약에 이 각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서브 디비전 값을 3으로 올리게 되면 물론 훨씬 더 부드럽게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각들이 보입니다. 그럼 4로 추가하거나 5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이러한 각들이 여전히 보여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러한 각들이 보이지 않게 훨씬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? 그 예를 들기 위해서 Shift A 키를 눌러서 UV 스피어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델링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많은 이 퀘드, 즉 이러한 사각형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바로 이러한 사각형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빛과 그림자가 모서리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제로 우측 아래 부분에 보면 특히
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두 개의 사각형의 구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그 구분선이 그림자 처리되어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각져 보이는 이러한 모서리 부분을 그림자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선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. 그 기능을 위해서 이 좌측에 보면 쉐이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 플랫이라는 값이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무드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각진 부분이 그림자 처리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가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서 레벨을 2로 주게 되면 부드러운 그러한 완벽한 지구본의 모습이 나옵니다. 특히 지구나 행성 같은 그러한 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렇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. 다시 원숭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스무드를 일단 이거를 2로 다시 낮춘 다음에 스무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.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역시 그런 각진 부분이 보이지 않고 훨씬 부드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Apply라는 버튼이 나옵니다.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디파이어의 이 기능을 영구적으로 적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. 우리가 Apply라는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이 모디파이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모디파이어가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캣멀 컬러과 심플이라는 버튼들이 보입니다. 우선 이 심플이라는 이 버튼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전체 이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약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캣멀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서브 디비전 결과를 주어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있던 그 형체보다 약간 작아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면 옵션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첫 번째로 Subdivide UVS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UV 매핑할 때 함께 서브디비전 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UV 언래플 할 때 서브디비전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처링을 적용할 때 이제 그러한 기능을 사용합니다. 이 기능에 대해서는 텍스처링 하는 비디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옵티멀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. 이 옵티멀 디스플레이는 컨트롤 가능한 메쉬만 보여주는, 즉 원래 오리지널 메쉬만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Z키를 눌러서 다시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모든 메쉬를 보여줍니다. 이 값이 3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한 메쉬가 되게 되고요. 이 값이 4로 추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게 나타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컨트롤 가능한 메쉬만 보여주게 하는 것이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바로 이 옵티멀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떤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그 오리지널 메쉬만 보여주게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